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문 닫아주세요. 새로운 거 배우기 전에 잠시 복습 문장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 책을 2번 읽었어 라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나는 이 책을 여기까지 준비되실까요? 그리고 2번 읽었어 이지요. 네, 2번이라고 말할 때 한 차례, 2차례라고 동작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 츠를 사용해 줄 수도 있겠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한 번, 2번, 횟수를 세는 뺀을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읽었다. 읽었다 뭘까요? 네, 그냥 보았다. 네, 보는 동작의 완료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我看了2遍这本书我看了2遍这本书라고 해줄 수 있겠죠. 네, 괜찮아요. 문장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예전 거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자, 나는 해놓고요. 2번 읽었어요. 2번 봤어요. 보는 동작의 완료를 사용을 해서 看了2遍看了2遍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네, 여기서 遍이라는 양사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다 읽은 그 횟수를 세는 겁니다. 2차례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遍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这本书这本书라고 해줄 수 있겠죠. 나는 이 책을 2번 읽었어. 我看了2遍这本书我看了2遍这本书 또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숙제를 다 했어 라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는 숙제를, 숙제라는 단어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다 했다. 하는 동작의 결과가 완료, 완성,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게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我做完作业了我做完作业了 그렇죠. 나는 我 해놓고 做完하다라는 동사 做 뒤에 완성, 완료라는 의미의 완을 붙여서 做의 결과가 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였죠. 做完하면 다 완료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숙제, 作业 그리고 문장 끝에 러를 붙여서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다. 숙제를 다 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문장이 만들어졌었죠. 나는 숙제를 다 했어. 我做完作业了我做完作业了 방금 만들어본 我看了2遍这本书我看了2遍这本书 이 문장을 한글로 표현을 해보면 나는 2번 읽었어. 이 책을 이러한 순서대로 구슬이 깨어져 있는 거죠. 나는 2번 읽었어요. 이 책을. 그런데 오늘은 이 문장을 한국어에 어순스럽게 나는 이 책을 2번 읽었어 라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를 앞으로 끄집어 당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만들어 본 我做完作业了 我做完作业了 나는 다 했어. 숙제를 이러한 어순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나는 숙제를 다 했어.
했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목적어를 이렇게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서 우리나라 어순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딱 집어서, 딱 잡아서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 올 때 필요한 단어가 한 글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빠, 빠, 네, 빠라는 글자입니다. 이 빠라는 단어가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뜻은 손으로 쥐다, 잡다라는 의미예요. 네, 손으로 쥐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글자가 때에 따라서는 문장 속에서 네,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딱 잡아서 동사 앞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요. 네, 이렇게 이 빠를 사용을 해서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끌고 나온, 동사 앞으로 끌고 나온 그러한 문장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我把这本书看了2遍。我把这本书看了2遍 이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我 나는 이건 아니까 떼어놓고요. 把这本书把这本书 네, 동사 뒤에 있던 이 책을 이라는 목적어를 빠를 사용을 해서 끄집어 당겨 온 거예요. 그리고 看了2遍看了2遍 네, 2번 읽었어. 이러한 구조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我把这本书看了2遍。我把这本书看了2遍。 마찬가지로 나는 숙제를 다 했어. 이 문장을 우리나라 어순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면 我把作业做完了。我把作业做完了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把作业 네, 숙제를 이라는 목적어를 빠를 사용을 해서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 왔어요. 그리고 做完了네, 다 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我把作业做完了。我把作业做完了。 동사 뒤에 있어야 하는 목적어를 빠를 사용을 해서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온 이러한 문장을 바자 구문, 네, 중국어로는 把字句, 把字句라고 합니다. 네, 바자 구문, 把字句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만 가지고 계시는 교재들, 네, 시중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교재들에서 이 把字句, 바자 구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 때나 이 把字句를 사용을 해서 이 把를 사용을 해서 목적어를 끄집어 당겨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이 把字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네, 목적어가 어떠한 동작으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되어 있을 겁니다. 목적어가 동작으로 인해서, 동작의 처치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치문, 네, 어떠한 처치로 인한 목적어의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처치문이라는 닉네임, 별명이 붙은 문장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 한글로 표현되어진 이 설명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바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표현해야 됩니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단 먼저는 바자 구문이 나왔을 때, 바를 사용한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 능력이 먼저 키워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자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장을 해결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바자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자 구문을 보았을 때, 바가 나왔을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我把这本书看了2遍 이라는 문장을 처음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볼게요. 자, 我, 나는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바가 나왔습니다. 이 바를 보았을 때는 을을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把这本书뭐겠어요? 이 책을, 그렇죠. 이 책을이라고 바로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看了2遍 2번 보았다. 한글 어순 그대로 나는 이 책을 2번 보았어 라는 문장의 구조가 되어지는 거지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我把这本书看了2遍我把这本书看了2遍 두 번째 문장 역시도 我, 나는 해놓고 바가 나왔어요. 이 바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렇죠? 을을.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 字句가 좀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얘가 목적어구나. 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숙제를, 바조예, 숙제를 해놓고 做完了 다 했다. 다 하는 변화가 있었다. 요렇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숙제를 다 했어. 我把作业做完了我把作业做完了 깨끗하다, 깐징, 창문, 窗户, 열다와 닫다입니다. 열다, 打开, 打开, 닫다, 关上, 关上.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我把衣服洗干净了我把衣服洗干净了 라고 되어 있지요. 我 이거는 떼어놓으면 되겠죠. 나는, 내가 떼어놓고요. 把衣服 바가 나왔어요. 바가 나오면 을, 그렇죠. if, 옷, 의복, 옷을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옷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洗干净了 씻다이지요. 씻다 해놓고 깐징, 깨끗하다. 씻은 결과 깨끗하다.
씻은 결과 깨끗하다, 깨끗하게 씻다, 그리고 문장 끝에 러가 붙어서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옷을 깨끗하게 씻는 건 뭘까요? 그렇죠.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나는 옷을 깨끗하게 빨았어. 我把衣服洗干净了。我把衣服洗干净了。我把衣服洗干净了。 다음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你把窗户打开吧。你把窗户打开吧라고 되어 있습니다. 你 너는 네 떼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바가 나와 있어요. 바를 보면 뭐라고요? 네, 을 그렇죠. 바窗户 바窗户 네, 창문을 따카이 네, 열다 네, 손으로 어떤 동작을 해서 여는 거예요. 네, 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바를 붙여서 권유, 청유 하는 거겠죠. 너가 창문을 열어봐. 네가 창문을 열어봐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어지겠죠. 네, 네가 창문을 열어봐. 你把窗户打开吧。你把窗户打开吧。你把窗户打开吧。 마지막 문장입니다. 请你把门关上。请你把门关上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请 뭐였죠? 네, 부탁할 때 please, 네, 요렇게 좀 해주세요. 뭔가를 부탁할 때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어떠한 동작 해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네, 请 해놓고 把门 네, 문을 겠죠. 을을 바가 나오면 무조건 을이에요. 문을 关上 네, 뭐였죠? 닫다. 그렇다면 네가 좀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문 좀 닫아주세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请你把门关上。请你把门关上。请你把门关上。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신발을 잘 놓아라. 지난 시간에 바를 사용을 한 문장, 바자 구문, 네, 중국어로는 바즈쥐를 배웠었어요. 네, 이 바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죠? 네,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딱 잡아서 동사 앞으로 끌고 나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구문에서는 이 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어요. 네, 역할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장 속에서 이 바를 발견하게 되면 네, 요렇게 떠올려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다, 吃饭을 가지고 바자 구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吃饭이라는 표현이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네, 吃 먹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饭이라는 것은 밥, 네, 밥을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가 되어지겠죠.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이 바자 구문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밥을 먹다. 我吃饭.
우와, 吃饭. 네, 이 정도의 문장은 이제 식은 죽 먹기예요. 네,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자 구문을 배웠어요. 네,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바를 사용을 해서 동사 앞으로 딱 가져다 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我把饭吃我把饭吃. 너무 멋지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바를 사용을 해서 목적어 밥을 把饭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동사 吃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왕 배웠으니까 써먹으려는 의지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어에서 이 문장은 뭔가 완성되지 않은, 뭔가 끝나지 않은 그러한 문장이 되어집니다. 굳이 한국어로 하자면 나는 밥을 하고 끝난 거예요. 어쨌다고 내 뒤가 궁금해지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끝맺음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러한 문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끝맺음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멋지게 배운 것을 써먹기 위해서 밥을 把饭 이렇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문장이 나는 밥을 요렇게 끝나지 않은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난 문장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밥을 먹었어 혹은 나는 밥을 다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의 완료를 표현을 해주든 동작의 결과를 함께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바자 구문의 핵심입니다. 이 목적어를 밥을이라는 이 목적어를 어떻게 해버렸는지 이 동작 단순한 먹다라는 동작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요. 이 동작 먹다라는 동작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바자 구문을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바를 사용을 해서 목적어를 동사 앞에다 가져다 놓은 이 바자 구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목적어를 동작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동작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혹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단순하게 한 글자, 요렇게만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이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주는 러가 나와주든지 혹은 이 동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결과보어나 혹은 방향보어 같은 이러한 보어들이 같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들에서는 기타 성분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을 거예요. 기타 성분이라는 어떤 그런 문장 성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쨌든 기타 블라블라의 성분이 꼭 반드시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사가 절대 한 글자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다못해 러라도 꼭 붙여야만 이 문장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밥을 하고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났던 이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밥을 먹었어 라고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我把饭吃了我把饭吃了把를 사용을 해서
밥을, 把饭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면 절대로 吃 한 글자로만 문장이 끝나서는 안 되고요. 吃 뒤에 하다못해 이 러라도 붙여서 이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바자 구문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반드시 동사는 동사 뒤에 또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나는 밥을 먹었어. 我把饭吃了. 我把饭吃了. 이번에는 나는 밥을 다 먹었어 라고도 완성해 볼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我把饭吃完了. 我把饭吃完了. 네, 밥을 把饭 把饭이라고 해주었다면 네, 吃 동사 뒤에 반드시 다른 성분들 네, 여기서는 吃의 결과 완하다는 것을 표현해 준 거지요. 네, 吃 결과 완료, 완성, 끝마치다,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러도 한 번 더 붙여 주었네요. 네,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네,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 밥을 다 먹었어. 我把饭吃完了. 我把饭吃完了. 혹은 我把饭吃好了. 我把饭吃好了라고도 해줄 수 있겠죠. 네, 밥을 吃 한 결과 好, 네, 잘, 다, 완료 이러한 의미로 활용이 되었었죠. 네, 이렇게도 표현을 만들어질 수 있겠죠. 我把饭吃好了. 我把饭吃好了. 신발, 鞋子, 鞋子, 鞋子. 놓다라는 동사입니다. 放, 放, 放.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옷을 좀 빨아라 라는 문장을 바를 사용을 해서 바자 구문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너 옷을 여기까지 되실 것 같으시죠? 그리고 좀 빨아라 어떻게 되어질까요? 你把衣服洗一洗. 你把衣服洗一洗. 네, 의외로 간단하게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네, 너는, 니, 이거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옷을, 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옷을, 把衣服, 把衣服 해놓고 좀 빨아라 라는 말, 씻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중복 형태로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일자를 넣어서 시시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동사가 한 글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어도 됩니다. 한 글자만 아니면 되니까 오히려 더 쉽지요. 네, 把衣服 해놓고 시시 해주어도 돼요. 여기서는 한 일자를 넣어준 것 뿐입니다. 네, 너 옷을 좀 빨아라. 你把衣服洗一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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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장, 너 책을 꺼내라. 예, 만들어 볼게요. 너 책을 준비되시죠? 그리고 꺼내라. 꺼내다 라는 이 단어 예전에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문장이에요. 네, 책을 꺼내다 라는 표현도 만들었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你把书拿出来. 你把书拿出来 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너, 니 해놓고 把书 네, 목적어를 그냥 딱 하니 가져다 놓고 꺼내다 拿出来 拿出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수라는 목적어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요걸 가지고 한참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동사 덩어리 앞에다가 딱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쉽지요. 책을 把书 해놓고 나라는 동사 뒤에 出来 복합적인 방향보어가 붙은 이 덩어리를 그냥 떡하니 가져다 놓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네, 동사 한 글자 아니죠? 뒤에 두 글자나 붙어 있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문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你把书拿出来你把书拿出来你把书拿出来 마지막 문장이에요. 너 신발 잘 놓아. 네, 자녀분들 막 밖에 나갔다 오면 신발을 이렇게 저렇게 벗어놓지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너 신발을 잘 놓아라. 你把鞋子放好你把鞋子放好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신발을 把鞋子 해놓고 放 이라는 단어가 놓다라는 의미지요. 놓다 뒤에 好 좋게 잘 완료 동작의 완료 네 동작을 끝마치다 네 놓는 동작을 좋게 잘 끝마치다 이러한 의미가 추가가 되어졌어요. 네, 굉장히 완벽한 완성된 문장이 되어지겠죠. 네, 너 신발을 잘 놓아. 你把鞋子放好你把鞋子放好你把鞋子放好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오이를 좀 무쳐서 먹고 싶어. 요즘 계속해서 바자 구문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지요. 네, 바자 구문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바자 문장을 만났을 때 이 바를 우리나라 말 을로 보시고 문장을 이해하시면 된다. 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장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를 사용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냥 먹다라는 동사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동사 한 글자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뒤에 뭔가 이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타 성분이라는 것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타 성분이라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어들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자 구문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바자 구문을 이용한 문장을 가지고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黄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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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섞다, 버무리다, 拌, 拌, 拌.
그렇다면 빤 황과, 빤 황과라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그렇죠? 네, 오이를 묻히다, 오이를 버무리다 라는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이 무침이라는 메뉴의 이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빤 황과, 빤 황과, 양념장, 调料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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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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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大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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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辣椒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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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酱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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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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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다, 썰다, 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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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조각이라고 해두었는데요. 네, 감이 오시죠? 오이를 얇게 써는 거, 그 썰었을 때 얇은 조각 슬라이스예요. 薄片, 薄片, 薄片. 버무리다, 섞다라는 단어 빤, 빤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휘저어서 섞다. 네, 그럴 때는 搅拌, 搅拌, 搅拌. 그릇이라고 해두었어요. 여기에서의 그릇은 움푹 들어간 밥 먹는 밥공기 같은 그러한 그릇을 말을 합니다. 碗, 碗, 碗. 그렇다면 큰 그릇, 큰 대접 같은 거를 말할 때는 大碗, 大碗, 大碗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 천천히 읽어볼까요? 我想把黄瓜拌一拌吃。我想把黄瓜拌一拌吃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장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뜯어볼게요. 일단 我는 아니까 떼어놓고 想, 想, 네, 무엇 하고 싶다라는 단어이지요. 무엇 하고 싶다, 요거는 알 것 같아요. 뒤를 볼게요. 把黄瓜, 把黄瓜, 네, 오이를, 네, 그냥 바가 보이면 을을 넣어 보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오이를 해놓고, 네, 빤이 빤, 빤이 빤, 네, 빤, 버무리다, 묻히다, 섞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빤이 빤 해주었어요. 완벽하지요. 기타 성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첩 형태. 네, 한 번 묻히다, 좀 묻히다 요 정도의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이를 좀 묻히다. 네, 여기까지 되시죠? 뒤에 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붙어 있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오이를 묻혀서 먹고 싶다. 그렇죠? 나 오이를 좀 버무려서 묻혀서 먹고 싶어. 이러한 말이 되어집니다. 我想把黄瓜拌一拌吃。我想把黄瓜拌一拌吃。我想把黄瓜拌一拌吃。 이어지는 문장도 읽어볼게요.
能不能告诉我怎么办黄瓜？能不能告诉我怎么办黄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能不能뭐겠어요? 가능하니 안 하니. 그렇죠? 긍정과 부정을 연달아서 물어보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告诉我告诉我 네, 나에게 알려줘 이죠. 나에게 알려줘. 네, 能不能告诉我 한다면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가 되겠죠.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무엇을요? 무엇을? 네, 怎么办? 怎么办? 네, 어떻게 버무리다. 어떻게 버무리는지黄瓜 오이를 그렇죠? 오이를 어떻게 버무리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能不能告诉我怎么办黄瓜？能不能告诉我怎么办黄瓜？能不能告诉我怎么办黄瓜？首先要把黄瓜洗干净。首先要把黄瓜洗干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首先 네, 가장 먼저 우선 가장 먼저 네,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느껴지실까요? 네, 가장 먼저 무엇 해야만 해놓고 네, 뭘 해야 될까요? 네, 把黄瓜 네, 오이를 洗干净 네, 씻다이죠. 그리고 깐징 깨끗하게 씻은 결과 깐징 깨끗하게 그렇다면 네, 깨끗하게 씻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먼저 오이를 깨끗하게 씻어야만 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首先要把黄瓜洗干净。首先要把黄瓜洗干净。首先要把黄瓜洗干净。我已经把黄瓜洗过了。我已经把黄瓜洗过了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已经 뭐죠? 이미 벌써였어요. 이미 벌써 把黄瓜 네, 딱 들어오시죠? 오이를 씻고 네, 씻다라는 시 뒤에 기타 성분으로 꾸어를 붙여줬어요. 이 꾸어 뭐였죠? 배운 지 좀 되긴 했지만 네,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죠. 씻은 적이 있다, 그냥 씻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끝에 러까지 붙여서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네, 한 번 더 짚어주었네요. 나 이미 벌써 오이 씻었어 라는 말이 되겠죠. 我已经把黄瓜洗过了。我已经把黄瓜洗过了。我已经把黄瓜洗过了。然后把它切成薄片。然后把它切成薄片. 네, 然后 네, 그러한 후에, 그러한 다음에, 把它 뭘까요? 여기에서 타,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자를 가리키는 그녀, 네, 타가 있었고, 남자, 그를 가리키는 타가 있지요? 네, 이 타는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그라는 의미의 대명사이지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씻어둔 오이를이 되겠죠. 네, 그것을 치에 네, 썰어요. 잘라요. 정바오피엔 네, 바오피엔 얇은 조각 슬라이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정이라는 건 뭐죠? 네, 완성하다 할 때의 성자죠. 네, 얇은 조각으로 완성하다, 얇은 조각으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네, 느껴지실까요? 네, 썰은 결과, 치해한 결과, 정바오피엔 얇은 조각으로 만들다, 얇게 썰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오이를 얇게 썰어 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然后把它切成薄片，然后把它切成薄片，然后把它切成薄片。我已经把黄瓜切好了。我已经把黄瓜切好了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벌써 把黄瓜 오이를 切好了 네, 의미 확 들어오시죠? 切, 네, 썰다, 자르다의 결과 好, 완료, 완성, 마치다. 문장 끝에 러까지 붙여주었어요. 네, 나는 이미 벌써 오이를 다 썰었어 라는 의미로 네, 눈에 확 들어오시죠? 我已经把黄瓜切好了。我已经把黄瓜切好了。我已经把黄瓜切好了。 이번 문장 그냥 보기만 해도 상당히 길어 보이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那把切好的黄瓜放在大碗里以后，那把切好的黄瓜放在大碗里以后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장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뒤에 문장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볼게요. 네, 문장이 좀 길어 보여서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이 문장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라는 말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아까 오이를 다 씻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다면, 그러면 把切好的 오, 네, 切, 썰다, 자르다, 好, 네, 완료, 완성, 다 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가 붙었으니까 다 썰은이 되겠어요. 다 썰은黄瓜 오이, 네, 把切好的黄瓜 네, 다 썰은 오이를, 네, 의미 눈에 들어오시죠? 다 썰은 오이를 놓으래요. 놓다, 놓아요. 放 뒤에 또 기타 성분이 있어요. 在大碗里 네,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놓은 결과 在大碗里 大碗 큰 그릇, 리 안에, 큰 그릇 안에 넣다라는 말로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호 그런 다음에 네, 그렇다면 다 썰은 오이를 큰 그릇에 넣은 이후에, 담은 이후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那把切好的黄瓜放在大碗里以后，那把切好的黄瓜放在大碗里以后，那把切好的黄瓜放在大碗里以后，
이어지는 문장 再做调料酱再做调料酱이라고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네, 再 뭐지요? 네, 다시. 네, 아까 했던 동작을 반복해서 할 때 쓰이는 그 다시의 의미일까요? 네, 그러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대표적인 게 안녕, 再见할 때 그 再, 네, 다시 만나, 아까 만났고 또 다시 만나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쓰임이 있었죠. 네, 두 가지의 동작의 선후 관계, 전후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再를 사용했었어요. 어떠한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는 의미로서도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아까 했던 동작은 큰 그릇에 담는 거, 큰 그릇에 담은 이후에 그 다음에 라는 의미로서 이 再가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做调料酱 做调料酱 무슨 말이죠? 네, 调料酱 양념장, 做 만들다, 양념장을 만들다. 네, 다 썰은 오이를 큰 그릇에 담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 라는 의미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어요. 再做调料酱再做调料酱再做调料酱把配方教教我吧把配方教教我吧 네, 把配方把配方 뭘까요? 네, 配方 레시피라고 했어요. 배합 방법, 조합 방법. 네, 양념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레시피겠죠. 레시피를 教教네, 教 가르치다죠. 가르치다. 두 번 썼어요. 이 또한 중첩 또한 네, 기타 성분으로 보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써주는 것도 기타 성분으로 네, 인식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我, 네, 나에게 가르쳐 줘. 문장 끝에 바가 붙어서 권유, 제안하고 있는 거지요. 레시피 좀 가르쳐 줘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把配方教教我吧把配方教教我吧把配方教教我吧把大蒜、辣椒粉、酱油和醋把大蒜、辣椒粉、酱油和醋 네, 문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하고 뒤에 문장 이어서 볼게요. 빠, 네, 을을 일단 해놓을게요. 을을, 네, 大蒜, 마늘, 辣椒粉, 네, 고춧가루였지요. 그리고 酱油, 네, 간장, 和 그리고 추, 네, 식초, 네, 마늘, 고춧가루, 간장과 식초를 네,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네, 요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뒤에 볼까요? 放在另一个碗里搅拌放在另一个碗里搅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放 놓다, 담다 였어요. 어디에 담느냐? 在另一个碗里在另一个碗里라고 해두었어요. 네, 在 어디에 一个碗里 一个碗里 요거는 아시겠죠? 碗 그릇. 네, 一个碗 네, 한 개 그릇 리 안에. 그런데 여기에 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링, 네, 다른, 또 다른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그릇 안에 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放在另一个碗里 네,
또 다른 그릇 안에 담다. 네, 또 다른 그릇 안에 담아서 지어빵. 지어빵. 네, 뒤섞다였죠. 이렇게 섞다. 섞어라. 네, 다른 그릇에 넣고 버무려 주라는 거예요. 아까 마늘, 고춧가루, 간장, 식초를 네, 또 다른 그릇에 넣어서 버무려 줘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放在另一个碗里搅拌放在另一个碗里搅拌放在另一个碗里搅拌然后把切好的黄瓜和调料酱然后把切好的黄瓜和调料酱 네, 문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뒤에 문장이 좀 더 있는데 이 부분 먼저 볼게요. 네, 然后그러한 후에 把 을을 해놓고 이 을을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볼게요. 네, 切好的黄瓜切好的黄瓜 이건 뭐죠? 네, 다 썰은 오이. 아까 썰어가지고 큰 그릇에 담아놨잖아요. 네, 그 다 썰은 오이. 그리고 와, 네, 다 썰은 오이와 调料酱 네, 양념장. 여기까지 걸리나 봐요. 다 썰은 오이와 양념장을 然后把切好的黄瓜和调料酱然后把切好的黄瓜和调料酱然后把切好的黄瓜和调料酱全部拌在一起就可以了全部拌在一起就可以了 라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네, 全部 네, 단어 보자마자 바로 어떠한 의미인지 확 들어오시죠? 전부, 네, 다 썰은 오이랑 양념장을 전부 빤 묻히래요. 섞으래요. 在一起 네, 섞은 결과 在一起 함께 있다. 네, 함께 섞으라는 거죠. 한데 다 버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就可以了 무슨 말이죠? 就 곧 바로 즉시 可以 괜찮다, 된다, 了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실까요? 네, 전부 함께 버무리면 돼.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全部拌在一起就可以了全部拌在一起就可以了全部拌在一起就可以了